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찾아오는 꽃샘추위가 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외부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내부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 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뇌졸중을 봄에 찾아오는 악마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보험을 들어야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 상담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프라임에스의 정지인 팀장, 임현경 지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봄에 오는 악마로 불리는 뇌졸중에 대해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 요즘 같은 봄철에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그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상 좁아지지 않으면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온이 낮아져 가지고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혈관이 좁아진 혈관이 내부 압력을 갖다가 이제 버텨내지 못해가지고 증상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보험에 좀 의지하게 되는데요. 임현경 지점장님, 이 뇌졸중 보험의 경우 어떤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뇌혈관 질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질환 이제 이 중에서 특히 뇌졸중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요. 혈관에, 그러니까 몸속에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은 혈관이 막히게 되는 증상을 보통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막힌 증상이 막혔다가 터지는 증상을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병들 중에서 뇌졸중 부분은 또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 상품들 보면은 보장 범위가 질병 코드로 봤을 때는 한 10가지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보장하는 혈관이 터져서 그러니까 머릿속 뇌혈관 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 약 3가지 정도 코드가 되는데 발병이 뇌혈관 전체로 봤을 때 17%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혈관 내에 출혈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협착이나 이렇게 혈관이 쪼그라들겠죠. 그러거나 또는 막히는 증상이 발생할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뇌혈관 질환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약 77%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봄철이라고도 말씀을 했지만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 뇌출혈과 뇌혈관 질환 이쪽 뇌경색증 이 부분들을 보는데 보험사에서는 외상성,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출혈이 되는 부분은 보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증상 부분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막힌 혈관들이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뇌출혈, 이 부분을 보장하는데, 현재 손해보험사 중에서 몇몇 보험사들, 한 3개 정도 보험사는 이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뇌중풍, 출혈이나 막힌 증상이 없는 중풍, 그 다음에 상세불명, 원인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뇌혈관 관련된 질환들, 이런 것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보장을 하는 좀 더 많은 보장을 합니다. 이게 총 10개의 코드, 질병 코드로 10개 정도 보장을 하는 거고요.
이런 보장 범위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 그런 상품 중에서 넓은 회사 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예. 이 뇌졸중이 발병했을 때 좀 예.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들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 예. 일단은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최근에 이 식습관이 소구화되면서 그런 면에서도 좀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사 상품들은 대부분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만 이 보장이 되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장의 범위가 넓은 단순히 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혈관이 좀 좁아진 상태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시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손해보험사 상품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손해보험사 상품 중에서도 삼성화재는 뇌출혈 정도만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타 삼성화재 말고 다른 보험회사 상품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뇌졸중에 대해서도 좀 보장 범위를 좀 폭넓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명보험사 상품보다는 손해보험사 상품이 보장이 좀 더 넓을 수 있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이 점 잘 기억하시고 또 꽃샘추위의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내가 가입한 보험 상담받고 싶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이죠.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 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31세 여성분으로 한화생명의 63 멀티 CI 통합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0년 3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12만 38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실손 혜택이 약한 것 같아서 고민이시라는데요. 해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게 되신 거세요? 이게 네. 네. 지인의 아시는 추천으로 분 통해서 가입했는데요. 네네. 아시는 분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요. 네네. 네, 제가 CI 보험이 이게 있는데 실손 혜택이 약하다고 해서 네. 지금 실손 혜택 특약만 해지하고 실손을 다시 하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CI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손 의료보험은 따로 가입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CI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면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실손 말씀하신 멀티 CI 통합보험은 궁금하신 사항을 보니까 CI 보험 특약 실손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한지 이 CI 보험 전체적인 부분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은지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근데 혹시 가입하신 보장 내용은 좀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증권을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주계약이 얼마로 되어 있죠? 주계약이 5천만 원, 종신 9만 원에 9만 원. 주계약이 종신보험. 아, 네, 예. 그럼 혹시 밑에 특약들이 있나요? 네, 특약 있어요. 예, 그럼 좀 불러주실래요? 제가 좀 체크 좀 해볼게요. 네. 재보장 특약 2천만 원, 80세 만기 1,200원. 재의료 특약 1,000만 원, 80세 만기 1,700원. 성인병 진단 특약 2천만 원, 80세 만기 7,320원. 암 간호 특약 갱신형 2,500만 원, 3년 갱신 1,050원. 질병의료 보장 특약 2천만 원, 80세 만기 3,200원. 첫날부터 입원 특약 갱신형 2,500만 원, 3년 갱신 5,250원. 실손 의료비 보장 특약 갱신형 잠깐만요. 실손 의료비 보장 특약이라고요? 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갱신형 종합 입원 5천만 원, 3년 갱신 7,482원, 그리고 실손 의료비 보장 특약 갱신형 종합 통원 5천만 원, 3년 갱신 3,178원. 이게 단가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가입하신 지금 보험은, 실손보험에 대해서 뭐 보장이 약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은 지금 다, 똑같이 가입을 하셨어요. 표준화 실손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보험사의 그 실손 특약들은 실비보험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품은요,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 실손 의료비 보장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 보험을 가입하신 31세 여성분의 목적에 맞는지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네. 네. 자, 이 보험은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께서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이 보험은 주계약 부분 사망 보장이 주초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사망 보장 부분에 대한 뭐 필요성이 본인한테 없다면은 이 보험 부분은 우선 그 여성분한테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암간호랑 이런 몇 가지 그 갱신형 특약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된 CI 보험이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의료실비도 갱신형인데, 의료실비가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르겠죠. 근데 암 진단비나 암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입원 일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갱신형이거나, 뭐 중간에 말씀하셨던 뭐 성인병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만약에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면, 같이 함께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 보장이 됩니다. 네. 이 얘기는 보험료를 언제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느냐? 보장받는 기간. 이게 평생이라고 그러셨죠? 100세까지 보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특약들은 80세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80세까지 특약들에 대해서 8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80세까지 보장받는 거고, 나머지 다른 100세까지 보장되는 특약이 만약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보통 60세 이후에는 끊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8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CI 보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CI 보험은 중대한 암이라든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경색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보험인데 지금 실비보험을 이 실손 특약이 지금 CI 보험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손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작고의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CI 보험은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한테는 약간 맞지가 않다 보니까 차라리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여성 질환들이나 그다음에 뭐 수술을 했을 때 나이가 들면서 발생되는 질병들 지금 31세시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서 또 중년이 되면서 중년에 발생하는 질환들도 있을 거고요. 여성분이면은 생식기 관련된 질환 중에 뭐 자궁과 뭐 유방 관련된 질환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선종이라고 해서 가슴에 이제 선종들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난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자궁에도 그러니까 자궁근종이라 해서 혹 같은 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도록 수술비 같은 거와 그 다음에 의료실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중증 질환인 3대 질병,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졸중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이런 거 위주로 준비를 하시되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쪽과 심장질환 쪽 보장 범위로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력이 혹시 있다면 네. 가족력이 혹시 있으신가요, 따로? 네. 어떤 가족력이 있나요? 제가 지금
가족력이 만약에 있으시면요. 네네. 혹시 간병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족 중에 좀 치료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롱텀 케어라고 해서 LTC인데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 보장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보험으로 딱 준비하시면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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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회사에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으로요? 네네. 우선 방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아까 수술비, 그러니까 의료실비라고 해서 병원비 치료비 보장해주는 특약은 기본적으로 의료실비가 들어가면 되고, 뭐 수술비라든지, 뭐 입원비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 질환이라든지, 이런 진단비, 큰 병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이나 어떤 뭐 자금들, 목적 자금들을 준비해 놨는데, 이런 걸로 병원비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이런 큰 병이 걸렸을 때 어떤 진단비가 나와서 병원 치료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위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보험사 상품으로는 보통 손해보험 중에서 뭐 L사라든지 뭐 H사라든지 M사라든지 이런 상품으로 하시는 것이 보험료 대비 효율성이 좀 괜찮으실 거예요. 네. 제가 가입한 CI보험은 어떤 게 안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CI보험이요? 네네. 제가 말하다 말았죠? CI보험은 이제 중대한 암이라든지, 이게 초점이 사망보장이에요. 지금 시청자분님께서 사망보장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미혼 여성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많이들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세요. 네. 기혼 아니시죠? 네. 네. 사망보장 부분보다는 암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CI 같은 경우는 중대한 암. 중대한 암의 조건이 조금 있는데요. 이것까지도 좀 궁금하신가요? 네. 예, 중대한 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성으로 보면 초기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암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좀 병명이 좀 나오는데, 1.5mm 이상 그러니까 암은 침윤 파괴적인 행동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1.5mm 이하의 뭐, 악성 흑색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피부암도 보장이 안 되거나, 뭐, 제자리암 보장 안 되거나,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것은 25% 이상의 후유장애가 남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길어지니까, 제가 이건 상세 내용은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다시 또 해드릴게요. 네네. 네, 시청자님, 이 지점장님께서는요, 현재 가입하신 CI보험, 우리 시청자님 상황에 적합하게 설계된 보험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의료 실비 기본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 여성 질환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거든요. 좀 도움 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요, 방송 끝나고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69세 여성분으로 세 가지 보험에 가입하셨네요. 명품 AIG 부모님 보험과 동부아재의 엑설런트 A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생명의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AIG의 부모님 보험은 2009년에 가입하신 90세 만기 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29,780원입니다. 동부아재의 엑설런트 A 헬스케어는 2004년 3월에 가입하신 73세 만기 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5만원입니다. 마지막 삼성생명의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는 1997년 10월에 가입하셨는데요. 70세 만기로 매달 23,5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실손 보장 금액이 작은 것 같은데 높일 수 있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지금 가입하신 네. 보험 실비 네. 특약을 추가하신 건가요? 네, 실비보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네, 보장 금액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거세요? 네, 그래서 나이가 지금 많은데 네네. 어떻게 실비보험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나 네. 좀 물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진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네.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컨설팅 좀 진행해 주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존에 실비보험을 가입을 해두셨는데, 네.
보장 금액이 얼마 정도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신 건가요? 1,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1,000만 원이요? 네. 아, 1,000만 원 정도 돼 있으시고. 네. 네. 이게 질병일 때도 1,000만 원이고 상해일 때도 1,000만 원이고 이렇게 1,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이 되시는 거세요? 예. 아.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예. 일단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 70세까지는 예. 특별한 병력이 없으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혹시 그 시청자분께서는 병력이 있어요. 뭐 어떤 병력이 있어요? 뇌 MRI를 찍었는데요. 예. 뇌 사진에 가서 하얀 점이 한 6개 정도 예.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뇌세포가 좀 망가진 거래요. 예. 치매 올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좀 혜택도 좀 받으셨겠네요? 네, 그 MRI 찍는 그 경비 그것만 받았어요. 아, 그냥 뭐 병원비 정도만 받으신 거예요? 네, 네. 아, 그러셨구나. 병원비만 받았어요. 네. 예. 그럼 지금 이런 질환이 있으실 경우에는 네. 좀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는 네. 좀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네. 왜냐하면 실비보험은 각가지 질환에 대해서 특별히 네. 방법의 제한이 없이 뭐 검사비부터 시작해서 병원비, 뭐 수술비 여러 가지 다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네. 질병이 있으면은 가입하는 데 좀 제약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예. 제가 말씀 듣기로는 이거는 좀 뇌졸중 관련된 예. 질환으로 좀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병원비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가입한 거에서 이렇게 뭐 진단비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혹시 뭐 진단비 같은 건 안 받으셨어요? 뇌졸중이라고 판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진단비 청구를 안 해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그 상태로 진짜 진단비 청구를 해볼까요? 아, 혹시 그러면 보험 증권 혹시 보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아, 보험 증권 안 보고 네. 계세요? 네. 아, 그러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 보면은 보험 증권에 뇌졸중 진단비라고 이런 특약이 있을 수가 있으세요? 진단비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있으세요? 정부화제도 있었어요. 아, 있으세요? 근데 뇌졸중이라고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경미한, 아직 증상이 경미한. 발현되기 전에 네, 예. 경미한 뇌졸중에 좀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병원에 한번 가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거는 진단서를 네. 한번 검사 결과자하고 예, 진단서를 한번 떼가지고 예, 보험사에 예. 한번 제출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 해볼게요.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네. 이 실비보험에 가입하시는 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긴 네. 한데요. 네. 우선 그 병원에서 진단서 예. 떼으신 다음에 한번 예. 보험사에 진단비 청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도움 그렇게 되셨어요? 해볼게요. 네. 네, 네,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역시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7세 여성분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는데요. 남편분과 함께 연금보험 가입 계획 중이시라네요. 어떤 상품이 좋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금보험 가입 계획 중이신데 혹시 받으신 상품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혹시 받으신 상품 있으세요? 생각하시는 아니요. 상품? 없습니다. 아, 전혀 없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연금보험 좀 어려우시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이면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금보험 너무 어려운데. 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연금이 이제 궁금하신 거죠? 네,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희 남편과 함께 연금보험을 지금 가입할 예정인데요. 저희 남편이 연금보험 종류 중 어떤 상품으로 가입하는지 좋을까 해서 추천 좀 부탁드리려고요. 추천 가능하고요. 네. 그럼 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연금은 노후 자금을 만드는 목적 자금, 이제 노후 자금을 만드는 저축성 상품이고요. 대신 노후 자금도 만들지만 어떤 특정 시기에도 쓸 수 있는 목적 자금의 기능도 있는 그 저축
유학형이라고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뭐 20대 또는 30대 분이 이제 연금을 딱 처음 준비를 하셨는데,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지만, 그분이 갑자기 뭐 유학을 가게 됐을 때, 그래서 유학 자금이 필요하다. 한 5년 내지는 뭐 한 7년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유학 자금으로도 중도 인출해서 쓸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결혼 자금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 내 집 마련도 하거나 뭐 또는 이제 전세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목돈이 들어갔을 때 이런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게 이 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은 노후 자금도 준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중간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목적 자금으로도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본연의 기능은 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의 본연의 기능이 노후를 위한 부분이니까 노후에 대해서 보장이 잘 되어 있는 연금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연금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선 세금을 공제를 받고 내가 이제 연금을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서 처음 세금에 대한 혜택을 먼저 미리 받는 거예요. 세금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 세금을 내시는 방식인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료를 납입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면제받는 비과세 상품 중에 일반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비과세 연금이지만 채권과 펀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식의 변액연금, 요 세 가지 종류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제가 세 가지 중에 제 남편에게 맞는 연금은 어떤 거가 될까요? 남편분에게 맞는 부분이요. 남편분께서는 어떤 연금으로, 어떤 형식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당연히 그 노후 준비는 기본으로 되어야지 좋겠고요.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저축 기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상품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그 남편의 세금공제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세금공제 상품이요? 네네. 네, 그거 좀 제가 세액공제 상품을 잠깐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네. 자, 세액공제 상품은 우선 이제 세금을 먼저 공제를 받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공제, 그러니까 4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인, 48만원을 공제받는데, 주민세까지 포함하면은, 그러니까 대략 한 52만 8천원을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는다고 보시면 돼, 혜택이. 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대신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장려를 했는데, 우선 세금 먼저 공제를 해줬으니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십시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연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연금을 내실 때, 이제 연금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내는데, 비용이 5.5%에서 3.3%까지의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것은 연금에 받는 수령 시기에 따라서 좀 3.3%가 되기도 하고, 4.4%가 되기도 하고, 5.5%가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5.5%에 해당되는 수령 시기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3.3%는 나중에 너무 늦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것은 별로 권해드리진 않고요. 자, 근데 대신 이제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먼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았을 때는 좋은 점은 있는데 만약에 중도에 이 연금을 붓다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거나 또는 내가 연금을 다 벌었는데 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목돈으로 이제 갑자기 쓸 일이 생겨가지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럴 때는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16.5%의 과중한 세금을 물게 돼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필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비과세 연금은 제 남편에게 어떤가요? 비과세 연금이요? 네. 자, 이제 비과세 연금, 연금저축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비과세 연금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듯이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이자가 붙잖아요. 연금은 이자가 붙는 상품이니까 원수령액이 있는데 그 이자가 붙은 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이자가 1억 원이 붙었어요. 굉장히 많은 이자가 붙었죠. 1억 원에 대해서 15.4%인 1,540만 원을 이자로 뗍니다. 네. 그런데 이 상품은 일반연금이라고 하는 이 비과세연금은 10년만 유지를 한다면 그 이자 1,540만 원에 해당되는 이자 소득세를 떼지 않으셔도 돼요. 납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비과세 연금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추천해드려야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생명보험사 상품들 중에, S사라든지, H사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추천한다면 M사 정도? 요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비과세연금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좀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과세연금 같은 경우도 최저보증 이율이 조금 높은 회사 상품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 납입 부분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경험생명표라고 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좀 수령액이 길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경험생명표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도 되고 복리이자 효과도 복리이자 받는 거니까 보험사 상품은 은행과 달리 복리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다르게 금리가 아무리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일정 부분 2.5%는 우리는 무조건 지급 보장합니다라는 이런 최저 보증 이율 제도도 있으니까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걸 혼자 개인이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험 플랜 전문가님들과 상담을 하시면은 명쾌한 그런 답변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점장님, 비과세 연금 가입할 때 추가 납입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 거죠? 네, 우선 그 답변을 또 드릴게요. 네.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은 추가 납입에 대해 보험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 보험료에 대한 연금 부분에 대한 사업비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저렴하게 절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 납입은 보통 연금 같은 경우는 200%까지는 가능한데 이 200%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을 납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또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입을 할 수 있고 현재 기준금리는 1.75니까 앞으로 더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현재 보험사들 연금 상품이 만약에 2.5%의 최저보증 금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나중에 10년 정도, 5년 정도 지났을 때 추가 납입하면은 다른 은행권 상품들이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져서 0.5%밖에 못 받았을 때 이 추가 납입한 부분이 보험사에서는 2.5%만큼은 무조건 보장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많은 효과가 있겠죠. 복리 효과도 있고 이율 부분의 효과도 있지만 사업비 부분도 많이 절약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점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비과세 연금 가입하시려면요, 최저 보증이율이 높고 또 경험생명표를 바뀌잖아요. 이 점도 잘 활용을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납입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사업비가 더 적다고 하거든요. 네. 네. 좀 도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2세 남성분으로 PCA의 무배당 매직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6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17만 8,36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남편분의 종신보험으로 80세 납입인데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 같으셔서 해지해야 할지 문의하셨네요.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게 되신 거세요? 네, 지인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3년 정도 납입했는데 그때는 이제 20년 납이라고 생각하고 잊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다시 보험을 보니까 80세 납으로 너무 제가 길게 들었더라고요. 남편 거 그때 들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길게 될수록 보험료가 더 많아지고 네네. 또 저는 좀 짧게 20년 납으로 내고 80세까지 보장받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해지하기에는 조금 환급금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그 약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시고 가입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정진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네.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이거 네. 해제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기존에 한번 이렇게 보험 증권을 네.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보험료가 되게 높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보험료가 좀 되게 높아서 좀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하고 비교를 네. 해서 보험료가 얼마 정도 이렇게 높은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주계약 같은 경우에는 네. 동일한 보장 조건을 했을 때 네. 보험료가 이렇게 좀 높은 건 아니세요. 주계약은요? 예. 네. 예. 그래서 요거는 보장기간, 이 보장 금액 대비해서는 보험료가 높은 건 아니고, 네. 예. 납입 기간을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가 네. 좀 작게 들어가는 거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납입 기간을 좀 줄이시면 요거는 이제 보험료가 좀 늘어날 수 있고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암 진단 관련 특약인데요. 네네. 이 암 진단 특약이 이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천만 원 돼 있는데 네. 이게 딱 고정 금액은 아니에요. 예. 네. 금액이 보장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 가지고요. 네. 25년 후에는 이게 6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비교를 어떤 식으로 해 봤냐면요. 네. 그냥 이거는 요런 형태 똑같은 보험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부터 그냥 5천만 원이 보장이 되는 네. 그런 처음부터 80세까지 쭉 5천만 원이 되는 그런 보장 내용으로 보험료를 한번 산출해 봤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네. 한 3만 원 이내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지금 네. 이거는 보장 금액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데도 거의 한 4만 1천 원이 이렇게 들어가세요. 네네. 그렇다 보면 이거는 이 보장 내용에 대비해서도 보험료가 네. 되게 좀 높은 편이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남성은 부양가족, 네. 지금 시청자분은 혹시 네. 맞벌이신가요? 아니면 남편 혼자 이렇게 소득을 발생하고 계시나요? 외벌이에요. 그러시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가장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이 네.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똑같이 또 종신보험을 또 가입을 하려고 네. 종신보험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주계약 같은 경우에는 네. 놔두시거나 아니면 납입 기간을 줄이시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아 보일 것 같고요. 네네.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가 되게 높은 편이니까 네. 그리고 이 보장 기간도 좀 짧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서 남성 같은 경우는 80세 넘게 네. 사시는데 50% 이상이 80세를 넘게 사시는데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보장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네. 이 보험료도 또 비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약들은 좀 네. 조정을 해서 좀 정리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특약은 정리하고 예. 이제 그 주계약은 납입 기간 조금 작게 해서 가져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시면은 납입 기간을 네. 좀 짧게 가져가시고 네네.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 네, 해지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특약은 해지하는 건데요. 네. 일부 특약은 해지하게 되는 건데 네. 어차피 특약들은 네. 다 이렇게 소멸되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이 발생하는 거는 보통 네. 이제 주계약에서 해지 환급이 많이 발생하는 거세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특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새로 가입을 하더라도 이거보다 보험료가 더 작게 들어가시니까 네. 오히려 이걸 갖다가 좀 조정을 해서 새로 가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암진단 특약이 조금 비싼 편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이 부분만 조금 정리하셔서 보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도움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상담 받고 싶다,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돈 낭비 없이 실속 있게 챙길 수 있는 보험 재테크.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보험 재테크에 성공했는지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12세, 13세 어린이 두 분은 현대해상의 굿앤굿 어린이 CI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두 분 다 2007년에 가입하셨는데요. 여자 어린이분은 보장기간 24세에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월 보험료는 38,500원입니다. 남자 어린이분도 보장기간 24세에 납입기간은 20년이고요.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네요. 42,200원 매달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네,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이 두 분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하게 된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사소한 감기나 이런 걸로 이제 병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100세까지 24세 때 이후에 이제 지인분들한테 보험금 많이 타면은 보험 가입 못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24세 가서 또 다시 100세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변경하고 싶다. 뭐 이런 의도로 해서 보장 기간이 너무 짧고 그다음에 이제 병력사항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는 주위분들 얘기 들어가지고 컨설팅을 의뢰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답변 드릴게요. 우선 의료실비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의료실비가 3천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입원했을 때는 3천만 원 보장, 그다음에 통원했을 때는 10만 원 보장이었던 것이 입원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입원했을 때는 3천만 원 보장이었던 것이 5천만 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통원했을 때는 10만 원 보장 받았던 것이 30만 원 보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암이라든지 100세까지 보장하는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보장에서 어린 시절에 가입됐던 뇌혈관 질환이나 뭐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이 24세 어린이 보험에는 보통 구성이 안 됩니다. 왜냐면 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들, 특히 어린 나이들은 그 발생 확률이 극히 낮다 보니까 이건 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한 질환들이라 이런 부분까지 보장받도록 100세 보험을 변경하면서 좀 바꿔줬고요. 그래서 혈관계 질환, 뇌혈관, 심장 질환 이런 거 보장받고 수술비들, 뭐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들, 상해로 인한 수술비들, 그다음에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니까 남녀에 발생되는 수술비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지금 CI 보험을 해지하시고 새로운 보험을 추가하셨어요. 네. 이렇게 리모델링 진행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혈관계 질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과거 병력사항으로 인해서 100세 보험으로 갈아탈 때 24세에서 만약에 갈아타게 됐을 때 의료실비 보장에 대한 보험 범위도 좁아지고 그다음에 진단비, 각종 진단비들에 대한 보장 범위도 줄어들기 전에 지금 100세 보험으로 갈아탄 거고요. 요 포인트는 혈관계 질환이랑 의료실비에 대한 제한사항, 그러니까 병력상으로 인해서 부담보 조건, 그러니까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신 거고, 보험료도 크게 높지 않고 지금 기존에 가입하셨던 것보다도 보장기간은 3배가 되지만 보험료는 약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수준으로 밖에는 안 늘어나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기존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된 것이 특징이었네요. 시청자 여러분, 그럼 이번에 이 컨설팅을요,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3829님이십니다.
아들이 군대 가기 전 보험 가입 계획 중이시라는데요.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예.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군대에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게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보장받기를 원한다. 이제 그럴 경우를 가정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 사고도 있겠지만은 외국의 무력 행사, 뭐 전쟁, 혁명 이런 거랑 관련된 사고들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 상품이 이 상해하고 재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거의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뭐 외국의 무력 행사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보장은 상해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되고 그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이 재해 관련 특약에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부분 위주로 좀 보장을 좀 강하게 받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해보장 특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재해보장 특약을 재해보장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요런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재해보장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도 진행해 봤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주밤 되세요.